사랑리본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죠.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발간 10주년 기념에 대한 알림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런 과정을 지내오는 동안에 저는 정말 이렇게 싸가지 상담사로 싸가지 코칭을 해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네요. 또 그 후에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도 벌써 1년 반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떤 그 지인의 SNS에 올린 글,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아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과연 그럴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일까? 그것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 첫 순서입니다.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에 일단은 부모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Something wrong이라는 내가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지인의 SNS에 사진도 없이 무슨 바탕도 없이 아주 큼지막한 텍스트로 큰 글씨로 나쁜 아이란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이고 그분이 하는 일이나 그분이 평소에 해왔던 어떤 방향이나 또 개인적인 열정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문제 아란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혹은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런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혹시라도 내가 뭔가 부모로서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점이죠. 정작 진짜 부모, 진짜 문제 부모, 진짜 아이들에게 학대를 행하고 방치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문제 부모는 그런 말을 들을 기회조차 없고 설령 듣는다고 한들 이해 불가고 깨닫지도 못하고 개선의 노력도 당연히 안 하겠죠. 진짜 문제 부모는 그런 걸 듣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언제적부터 이게 통했을까? 이게 어느 시대에는 통했고 어느 시대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과연 요즘 자녀들에게도 맞는 말일까? 이거를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을 통해서 과연 이 명제,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이 말이 과연 맞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대체로 일반적인 부모들은 본인의 부족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정말 이런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는 부모는 이미 괜찮은 부모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이게 과연 부족이 문제일까? 과연 부모의 부족이 나쁜 부모가 문제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실 좋은 부모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반사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생각한다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한 어떤 건강검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암세포가 있으니 바로 항암치료를 합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말을 듣고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사람은 누구나 암세포 다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면역체제가 이거를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발생되지 않는 거지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암세포가 있다, 당신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상심리학에서 어떤 이상심리학의 총 11가지 주제가 있죠. 그걸 이렇게 검사를 쭉 해보면 아마 그 11가지 이상심리학, 뭔가 성격장애 이런 요소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벗어났다, 완전히 정상 범위에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또 누구나 이 검사를 하면
그 중에 몇 가지는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담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상심리의 관점으로 저 자신을 한번 측정해 보았더니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이상심리의 위험군에 속하는, 그렇게 단정을 짓는다면 성격 이상자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문제아의 배경은 당연히 문제의 부모라는 이런 어떤 과학적 패러다임, 인과론적 패러다임을 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부모 교육이 등장을 하지요. 또 한때는 부모도 면허증이 필요하다. 마치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 없는 사람이 함부로 차를 운행할 수 없듯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면허증을 따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낳기만 하면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역할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있었죠. 물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도 강연을 가면 이 부모들은 자격을 갖추는 게 맞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태교 문화까지 있었죠.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잘하자. 좋은 음악 듣고 마음가짐도 정갈하게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자, 그런데요, 태교까지 할 정도의 부모라면 이미 그 부모는 부모로서 좋은 어떤 사상, 어떤 체계, 어떤 마음의 관점, 철학이 있어서 교육 철학이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짚고 넘어갈 것은 자녀 교육, 상담, 이 가정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심리학이라는 사회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개념은 SR 이론이라는 이 패러다임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스티뮬러스와 리스판스, 원인과 결과라는 이 패러다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어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문제아가 나왔다, 나쁜 아이가 나왔다는 말은 문제 부모, 나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관점이 성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가설을 생성을 했을 때 그 가설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 되려면, 진리가 되려면 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워지는 교육이죠. 그런데요, 요즘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몇 번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부모의 원인, 그러니까 문제 부모 아래서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 개연성은 10 내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하나의 가설이 증명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되려면 적어도 100% 혹은 최소한 한 8, 90% 이상의 어떤 타당성, 개연성, 인과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야 하나의 사실, 검증받을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 개연성과 타당성이 10%, 20%밖에 안 된다면 그건 누구도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부모인데도 문제 자녀가 나오는 케이스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불순종은 기본이고, 폐륜을 일삼는 아이들 많아졌고, 각종 중독에 빠졌고, 이렇게 무기력에 쭉 빠지고, 무기력에 3종 세트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이렇게 빠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히 부모로부터 생긴 어떤 원인 때문이다, 부모 때문에 다 이렇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단정 짓더라도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좋은 부모인데도 형편없는 자식이 나오는 것, 좋은 부모인데도 나쁜 자녀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앞으로 제대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일단 부모님들께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혹 우리 자녀가 불순종하고 폐륜을 범하고 있고 각종 중독에 빠져 있고 또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서 늘 부모 탓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일 때, 혹시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저 아이가 저런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책임을 지더라도 10 내지 20%만 책임을 지시되 8, 90% 이상 전적인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